리스트에서 끊고 위대한 과학자들은 seldom에서 끊은 다음에 어퍼 포인트는 seldom입니다. seldom은 no, never, nothing, never로 해석하는 성분이죠. 거의 뭐뭐 않다. 그렇죠. 부정부사로 쓰이는 성분이에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one hit wonders 끊고요. 자, 하나의 명사로 쓰였는데 이미 이걸 해석해낼 수 있다면 주제문 파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one hit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자, 한 번만 히트를 치는 이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진 거죠. 한 번만 히트 치는 원더는 놀라움을 주는 사람 혹은 놀라운 것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기선 반짝 스타라고 의역을 해놨는데 우리 내신이니까 이렇게 외울게요. 반짝 스타로. 자, 위대한 과학자들은 결코 한 번만 반짝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거 뒤집으면 주제문 나오겠다. 혜린아, 이 글의 주제문 뭘까요? 위대한 과학자는 그렇죠. 히트를 많이 치는 거죠. 한 번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히트작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뉴턴은 프라임 이그젠펄에서 끊고 자, 프라임은 대표적인 우수한이라는 뜻이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자, 은비 예시가 나오면 바로 앞문장에서 주제문이 정리되는 근거라고 했지. 예를 들면 뉴턴이 대표적이죠. 그럼 뉴턴 어떤 사람일 거 같니? 안 봐도 알아요, 우리. 계속해서 히트를 만들어낸 사람이겠죠. 뉴턴의 역학, 뉴턴 역학입니다. 메케닉은 역학이란 뜻이고요. 학문명에다가 이렇게 ICS 붙이는 거 알죠? 복수 아닙니다. 자, 뉴턴 역학을 넘어서서 자, he developed 끊고요. The theory of gravitation에서 끊고 자, 요거 중력 이론이죠. 중력 이론과 calculus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뉴턴 때문이에요. 미적분입니다. 여기.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자, 미적분과 그리고 law motion 끊고요. 자, 운동의 법칙들, 그리고 optimization, 최적화들. 자, 마지막에는 가장 어려운 단어를 배치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예시들이고 열거이기 때문에 앞에 주절 중심으로 내용 요약하시면 돼요. 히트작이 여러 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정원이 세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자, in fact 앞뒤 소가로 과학자들이 often involved 끊고 종종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때 R이랑 ED 동그라미 하고요. 수동주의라고 적어주세요. 자,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이 종종 관여됩니다. multiple discoveries에서 끊고 다양한 발견들에 관여되고 있습니다. 자, 문장이 끝났네요. phenomenon 앞뒤 소가로 표시 potentially 앞에 대가로 매튜 이펙트에서 닫아주세요. 확실히 그림이 그슬리긴 한다. 다음부터 뺄게요 그냥. 네, 그슬리네. 자, 사실은 잘 안 보이니? 네.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들은 자, 우리 주제문이 한번 정리되면 무조건이에요. 주제문 반복되는 형태로만 글이 전개되거든. 세 번째 문장도 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히트작을 갖고 있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죠.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발견이 하지만 대용어 표현으로 쓰이겠죠. 대용 표현. 다양한 발견이 의미하는 건 멀티플 히트겠죠. 디스커버리스의 대용어는 바로 히트입니다. 자, 실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히트작을 갖고 있어요. 이건 현상입니다. 여긴 동격이라고 적고 동격이란 뜻이 아니에요. 현상이란 뜻입니다. 현상. 자, 현상이죠. 자, 그 다음 upper 포인트로 potentially explained에다가 upper 포인트 노란색 형광펜 표시하고 ED 동그라미 한 다음에 앞에 있는 페너미노로 화살표. 매튜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효과입니다. 자, potentially 아마도란 뜻입니다. 과학 용어로 potential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과학 지문에서 potential. 혹시 위치 에너지 몰라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야? MGH 아니야? MGH? 이과 없어요? 이과? 다 문돌이들인가요? 네, 위치 에너지의 약자가 P잖아. EP. 이게 위치 에너지잖아요. 이때 P가 포텐셜을 써요. 위치 에너지란 뜻이 있어요. 잠재적 에너지. 그 물건이 물체가 공중에 떠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고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니까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indeed 앞뒤 소가로 실제로도 initial success에서 끊고 initial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은비 initial이 무슨 뜻이니? 처음의란 뜻이죠. 자, 실제로도 처음의 성공은 may offer 끊고 legitimacy에서 끊은 다음에 legitimac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언티스트는 앞뒤 끊을게요. 사형식이기 때문에 사람, 사물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해요. 사물이란 뜻이 아니라 얘는 합법성, 정당성이란 뜻입니다. 합법성, 정당성. 자, 은비가 다시 해석해보자. 실제로도 처음의 성공은 제공합니다.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해봐. 패러프레이즈. 최초의 성공이 과학자에게 정당성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야? 한 번 성공하면 여러 개의 히트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겠죠. 계속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글 독해가 안 돼요. 한 번 주제문 정리됐으면 모든 표현들은 다 대용어로 등장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도 처음의 성공은 과학자들에게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합법성을 제공해줍니다. 컴마가 가려져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리고 improve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얘는 offer랑 의미상 대등하기 때문에 V1, V2 표시하고 그 다음 provide도 upper 포인트 할게요. 병렬이죠. 그 다음 마지막 동사 앞에 자, end가 보통 붙는데 end 다음에 with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또 통으로 이 마지막 동사가 또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는 구조네요. 엄청 복잡하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모든 성분들은 다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 provide V3, and win에서 win에다가 V4 표시할게요. 그리고 이 win 자체가 또 연속 동작으로 병렬이 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노란색은 다 싹 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야겠습니다. 자, 여기 정원이 다시 해석해볼까? 처음부터. 처음의 성공은 제공해줍니다. 과학자에게 합법 혹은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뭐해? 동료인식이죠. 또래인식, 동료인식. 콜로케이션으로 외울게요. 동료의식이요. 동료의식. 동료의식을 향상시키고요. 또 provide. 제공해줍니다. 자, 무엇을? 지식을. 자, 무슨 지식? how to scor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how to score. 이것도 콜로케이션이에요. 자, 스코어는 승점을 얻다 혹은 점수를 얻다라는 뜻이죠. and win까지. 요거는 score의 win까지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겠다. score win.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how to score and win. 요게 연속 동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자. 다시 knowledge부터. 제공합니다. 지식을 제공합니다. 뭐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내고 승리하는지에 대해 자, 제공하고요. 이 enhance가 V4예요. V4 enhance.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마지막 동사가 V5로 attract 이렇게 가야겠네요. attract. 그리고 끌어당깁니다. 자원과 그리고 quality collaborator에서 quality는 여러분 명사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 질 좋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도 사용이 돼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질 좋은 협력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죠. 자,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여기가 여러 문법 문제 나온다면 아마 여기가 핵심이 될 거예요. each of 앞에 소가로 끝에 닫은 다음에 upper 포인트는 each of these payoffs 여기랑 그리고 increasing에서 ing upper 포인트 하세요. ing는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payoff도 동그라미 표시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인데 주어가 생략되지 않은 분사 구문이에요. 누구누구가 라고 payoff에다가 적고 자, 그 다음 increasing 밑에다가 뭐뭐 하면서 라고 적고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실제로 처음의 성공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합법성을 제공하고 또래의식, 동료의식을 향상시키며 또한 어떻게 점수를 내고 득점할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또 자원과 질 좋은 협력자를 끌어당깁니다. 자, 우리 지금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뭔가 주제문을 가리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저는 여기 병렬로 나온 순간 어차피 구체적인 예시들이니까 이미 다 보지 않고 앞에서 끝냈을 것 같아요. 앞에 on initial success부터 legitimacy까지 이미 주제문이 반복됐으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상관이 1도 없어요. 왜냐면 주절보다 부사절에다 더 중요도를 넣는 문장은 전혀 없거든. 주절이 끝난 상태에선 실전 모의고사면 그냥 버려야 돼요. 수능이었으면 그냥 버려야 되는 문장이에요. 봐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초기의 성공은 정당성을 줄 것이고 여기서 이미 끝났고요. 그럼 나머지들은 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기밖에 안 하겠죠. 지식을 강화하고 뭐 또래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의 점수를 얻는 법을 강화하고 좋은 협력자들을 끌어당긴다.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의 열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분사 구문 해석해 보면, 자, each of these payoffs에서 여기 each of에다가 볼펜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좀 특수한 암기어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혜린이 each of 나오면 바로 공식이 나와야죠. each of 복 단수동사. 자, 따라해보세요. each of 복단. 따라하세요. each of 복단. 이건 외워야 돼요.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어법이에요. each of 복단. 따라하세요. each of 복단. 자, each of 복단. 혜린이한테 자, each of 복단.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each of라는 성분이 나오면 각각의라는 뜻인데 복수명사 단수동사가 쓰여요. 물론 여기는 수를 일치할 필요가 없는 게 동사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공식처럼 꼭 외워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each of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가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each는 단수가 오지만 each of는 복수가 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외우는 게 바로 each 단단이죠. 적어주세요. each 단단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래서 each of 복단 each 단단 요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each of가 나왔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each로 바꿨다면 pay off라는 단수명사로 바꿔야겠죠. 자, 그리고 pay off는 명사로 사용되었고 얘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휘 형광펜으로 중첩해 주세요. 보상. 각각의 이러한 보상들이 점점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자, 오즈는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가능성. 자, 그녀의 가능성을, 또 다른 승리를 득점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결국은 주제문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네요. 자, 5번은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어보세요. 삽입. 그러나 there is an appealing alternative explanation에서 끊고, 자, 여기는 is랑 그리고 explanation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V랑 S 표시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 기본이죠. 대열은 유도부사고 뒷문장에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대열 is 여기 주어의 핵은 explanation입니다. 단수니까 단수동사 써야겠죠. appealing은 매력적인이란 뜻이고, 그리고 alternative는 대안 또는 대안의라는 형용사 또는 명사입니다. 자, 또한 매력적인 대안의 설명이 존재합니다. Great scientist 끊고 multiple hits and 끊어주세요. 자, 위대한 과학자들은, 자, multiple hits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우리 키워드가 다시 한번 등장했죠. 다양한 혹은 다중의 성공을 갖고 있고 히트작을 갖고 있고, 그리고 succeed에다가 upper 포인트, 그리고 have에다가 upper 포인트, V1, V2 표시하겠습니다. 그림 무조건 뺄 거예요. 자, 거슬리네 이 할아버지래, 이 아저씨. 자, 매력적인 대안의 설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yes랑 however나 but 혹은 on the other hand 같은 역접의 부사가 나오면, 접속 부사 나오면 주제문이 뒤집혀요. 지금까지 4번까지는 어떤 말을 했었니, 유진이? 위대한 과학자는 많은 성공, 여러 가지 히트작을 갖고 있다였잖아요. 그 다음에 but이 나왔죠. 흐름이 바뀔 겁니다. 여기 이 구간은 삽입문장 삽입문제 출제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안의 설명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설명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관점 혹은 다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 자, 바로 위대한 과학자들이 multiple hits. 자, 근데 주제문을 뒤집은 게 아니었어요. 근거나 이유를 뒤집은 거죠. 아까 위에서 4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과학자들 한 명이, 위대한 과학자가 여러 성공을 하는 이유가 이게 이 한 번 성공이 나머지 성공들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5번은 주제문을 뒤집은 게 아닌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네요.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양한 히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합니다. 그들의 과학적 노력에서, endeavor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자, 얘는 endeavor라고 있고요. 노력이란 뜻입니다. 과학적 노력에서 성공합니다. 다음 simply 앞에 소가로 끝에 닫고, 그들이 예외적으로, 자, talented도 어휘 포인트, 얘는 형용사입니다. 보통 명사에다가 ed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긴 하는데 얘는 재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재능 중의. 자, 요거랑 똑같은 뜻의 단어가 바로 gifted입니다. 선물 받은 거 아니고요. 재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gifted.
자, 그 다음 6번도 별표하고 삽입 적어주세요. 자, 5번 같은 경우가 바로 전형적인 삽입 문제의 포인트지만 6번 같은 자 결론을 내는 접속 부사도 출제가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앞뒤 문장 연결 관계를 잘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앞이 원인, 뒤가 결과 갔을 때 쓰는 접속 부사이죠. 그럼 원인을 정리 먼저 해야 되겠다. 유진아, 앞에 5번 문장을 한번 내용을 정리해봐. 그러나 다른 설명도 존재한다. 그 설명이 뭐야? 재능이 있어서.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대요. 자, 그럼 이게 원인이니까 뒤에 결과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러므로 future success again에서 끊고 미래의 추가적 성공이 goes to those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도즈에다가 upper 포인트 후 앞에 대괄호 열고요. 그 다음 earlier에서 닫은 다음에 후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이 does는 후는 앞에 있는 does로 화살표. 자, 유진이 해석해 보자. 그러므로 사람에게 사람, 이 도우즈는 대명사로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자, 미래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 성공을 가졌었던 사람, 가져본 사람, 더 일찍 성공을 가져본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번 히트작을 내본 사람이죠. 계속 대용어 연결. 자, not because에다가 세모, but because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바로 upper 포인트로 연결할게요, 여러분. 상관어구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 바로 세모 체크하라고 했죠. not only but also처럼 not because but because 구문이에요. 이 not a but b랑 비슷한 구문이거든. not a but b가 무슨 뜻이니 은비야? not a but b 아니에요. not a but b가 아니라 b. 그러면 not because but because는 이거 응용한 거거든.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똑같아요. 결국은 A가 중요하니 B가 중요하니 not because A but because B에서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에 라고 했으면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하죠. 그래서 A를 빠르게 넘겨야 돼요. 여기는 봐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런 게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약간 좀 전략 같은 거예요. 자, 그럼 not because 부분을 빠르게 넘길 건데 원래는 근데 내신이니까 해야죠. 자, 뭐 때문이 아니라 advantage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는 2점이란 뜻이에요. 2점. 자, 2점 때문이 아니라 offered 앞에 대괄호 그리고 success에서 대괄호 닫고요. offered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ed 동그라미 제공된 2점. 자,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됐던 2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뭐뭐 때문에 the earlier success 끊고요. indicative에서 끊고 of 앞에 소가로 탤런트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indicative는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이거 명사예요, 여러분. 지표란 뜻입니다. 지표였기 때문에 자, 뭐뭐에 대해서라고 자, hidden talent에서 hidden을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숨겨진 재능에 대한 지표였었기 때문에 혹은 형용사도 돼요. 지표가 되는 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매튜 이펙트는 끊어주시고요. 퍼짓, 두다란 뜻인데 여기선 상정하다라고 좀 고급진 뜻도 있어요. 보통 법률이나 어떤 의미 같은 것을 위에다 올리는 걸 상정이라고 하죠. 두다라고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자, 더 매튜 이펙트라는 것은 자, 결국 상정하고 있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절을 자, success alone 끊어주시고요. 이 allone은 혼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only의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오직 성공만으로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성공만으로는 increases SV 표시 그리고 success가 주어 그다음 increases가 동사입니다. 성공 하나만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상정합니다. The future probability of success에서 끊고 미래의 성공의 가능성. 자, probability는 가능성이란 뜻이죠. 자, 한 번의 성공만으로도 성공 한 번만으로도 미래의 성공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 매튜 효과가 가리키고 있어요. 자, 우리 매튜 효과의 의미를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네요. 한 번 성공한 사람은 계속 성공한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한다. 이거 답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요지나 주제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 학기 때도 그렇고 애들이 질문해오는 게 다 되게 비슷한 결이거든.
선생님 이건 왜 답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 보면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한다. 항상 이런 답을 찍어와.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성공한다지 실패하는 사람들이 계속 실패한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나요? 이 글이 진짜 의도하는 중심 생각을 요지라고 하거든요. 중심 생각. 중심 생각은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키워드를 뒤집으면 안 된다고. 대우명제를 고르면 안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해했죠? 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계속 성공한다를 꼭 고르십시오. 추론하면 안 돼요. 매튜 효과는 상정합니다, 가정합니다. 성공만으로 자 미래의 성공 가능성이 올라간다. 문장이 끝났고요. raising 앞에 소가로 열고 question에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raising에다가 upper 포인트 ing 동그라미 뭐뭐 하면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이거 올리다, 끌어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제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할 때 raise the ques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question은 질문 아니고 의문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었네요. 자, 어떤 의문이 나온지 한 뒤에 볼까요? 매튜 효과가 이제 한 번 성공하면 계속 성공한다는 걸 나타내는 건 맞아요.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전제인데 근데 의문이 생긴대요. 자, 제가 질문이 나오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했죠. 뭐뭐일까 뭐뭐일까 질문이 중요하지 않고 대답이 중요해요. 실전 독해였으면 그냥 건너뛰기 하는 게 맞겠죠.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스테이터스 끊고요. 자, 스테이터스는 그 지위란 뜻입니다. 이거 발음이 좀 특이해요. 스테라고 읽어, 스테. 나중에 한번 영어 듣기 할 때 들어봐. 진짜요. 스테이터스. 때였대. 자, 스테이터스. 지위가 dictate, 지시하는가, 결과를 지시하는가, 또는 자, 이것은 단순히 반영할 뿐인가. 자, underlying은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자어로 기저의라고 합니다. 기저의 재능과 질을 반영하는가. 자, 지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이 재능이나 자질을 반영할 뿐인 것인가. 봐봐, 이거 무슨 말인지 한글로 봐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독해 좀 초보들은 어떻겠어요?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써놓은 함정이에요. 시간 한 30초 뺏어 맞겠죠 여기서.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의문문인 거 보는 순간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답이 중요하거든요. 자, 답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근데 답도 의문이었네요. 질문하면서 끝났어요. 열린 결말.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자, 그래도 우린 내신이니까 해석해 봅시다. 지위가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지위가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위가 단순히 재능을 반영하는 것인가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재능과 질 이렇게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지위가 의미하는 게 뭘까, 혜린아? 지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인가? 성공을 한번 한 상태, 그 상태만으로 이 계속해서 성공이 들어오는 걸까? 이게 맞는 걸지 아니면 밑에 뒤에 나오는 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을 하는 것일지. 우리 위에 나왔었던 두 가지 요인들을 그냥 이 문장 두 개에다가 이 의문문 두 개에다가 함축시켜 놨을 뿐이에요. 지위라는 건 한 번 성공한 상태를 의미하겠죠. 혹시라도 나중에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적어두세요. 이 스테이터스가 의미하는 건 한 번 성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됐죠? 자, 다시 말해 매튜 효과는 after all, 얘는 결국, 어쨌든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 자, 이런 진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그런 것 같긴 해. 여러분 느끼지 않니? 한 번 성공한 애들은 정말 운도 좋아. 그렇지? 대충 하는데도 계속 잘 나오고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개는 하고 오셔야죠. 시간이 훅 가요. 한 문제 했는데 이제 시간이 훅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 밑에서 소가로 닫아보세요. 자, 부사절이죠. 자, 서빈이 부사절이 맨 앞에 나오면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 부사 성분 나오면 컴마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컴마까지 의미단이 날리고 중요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주절로 빠르게 가야 돼요.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뭔가를 말했다, 잘못 말했다. something, 자, said something in error라고 하면 잘못해서라는 부사입니다. in error. 잘못 말했다. 그리고 we pause, 우리가 멈출 때, 다시 그것을 고치려고 되돌아갈 때. 그렇죠? 말 실수할 때죠, 한마디로.
내용이 이렇게 장황하게 나와 있어도 한 문장으로 내용이 정보가 정리가 돼야 돼요. 말 실수했을 때죠. 자, 말 실수하게 되면 we stop gesturing에서 자, 업버 포인트로 stop이랑 ing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stop gesturing. 자, 우리는 자, gesture는 손짓하다, 몸짓하다의 뜻이죠. a couple of milliseconds에서 앞에 소가로 열고 seconds에서 닫고 before 앞에 소가로 열고 speaking에서 닫아주세요. 자, a couple of는 몇 쌍의, 한 쌍의 뭐 이런 뜻인데 수백 밀리세컨드의 한 쌍이니까 그냥 몇백 초라고 번역할게요. 수백, 몇백 밀리세컨드 곱하기 하면 몇이니 이거? 밀리에다가 100 곱하니까 억이죠, 억. 아유, 계산 안 할게요.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해요.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함정에 빠진 거야.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잠깐 몸짓을 멈추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자, 첫 문장에서 반드시 정보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stop ing 일단 정리하고요.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뭔가를 말실수했어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해요. 내가 방금 말실수했네. 이거 그다음 고쳐서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손짓을 잠깐 멈춘 다음에 말하기도 전에 잠깐 멈춘대요. 자, 저는 첫 번째 문장 보고 주제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거든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정신이 먼저 나오고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했다는 걸.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대략적인 방향성을 잡았고요. 두 번째 문장이 아마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한 순서가 sequence는 순서란 뜻이고, 자, 얘는 5문장 이상이기 때문에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별표하고 삽입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such sequences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세리 그러한 순서는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지칭해야 되거든요. 그 순서가 뭘 의미할까요? 그 순서. 말하기 전에 밀리세컨드 동안 멈추는 거. 이게 순서죠. 그래서 앞에서 단어랑 단어로 연결하는 게 훨씬 기억하기 좋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순서는 스탑 제스처링과 같이 연결했을 것 같아요. 제스처 멈추기. 말하기 전에 제스처 멈추기. 내용으로 정리하면 너무 헷갈리거든. 그래서 스탑 제스처링과 이 세컨, 서치 시퀀스를 연결해서 아마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자기만의 지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러한 순서가 암시합니다. The startling notion에서 끊고 notion에다가 S 표시한 다음에 upper 포인트. 자, 단어 주의하세요. startling에서 ing 동그라미 한 다음에 얘는 놀라운이란 뜻입니다. startle이 놀래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tartling은 놀라운이 돼요. 자, 다시 해서 자, 그러한 순서가 말합니다. 자, 놀라운 개념을 말해줍니다. 자, 대답해 대괄호 열고 그 다음 끝에 닫을게요. 아니에요. 여기 두에서 닫을게요. 두에서. 자,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고요. 자, 보통 이런 관념이나 생각에 관련되어 있는 명사들이 동격의 that을 많이 취하죠. 자, 동격의 that의 특징이 뭐니, 은비야? 동격. 뒷문장이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의 구조로 앞에 있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줘요. notion that 하면 무슨 의미겠어? 어떠한 개념을 뜻하는 거고. 그렇죠? The fact that은 어떠한 사실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자,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윤 해석해 봅시다. Such sequences. 이러한 순서가 말해줍니다. 뭘? 놀라운 개념을 말해줍니다. 어떤 개념? 우리의 손이 know. 알고 있다. 무엇을? 자, what부터 여러분 say까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자, 여기는 의주동으로 하나의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한 순서가 말해줍니다. 놀라운 개념을 우리의 손이 알고 있다. 뭐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때 노우에 사이테이션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옴표 표시가 있으면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거든요. 자, 태연이 노우는 두 가지 기능이 할 거예요. 일단 따옴표 찍혀 있으니까. 무슨 기능이? 첫 번째, 강조할 때도 따옴표를 찍는다고 했고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다고 했죠. 반대 의미예요. 반대 의미. 근데 얘는 사실 두 개의 기능을 다 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손이 진짜로 지식이나 의식이 있어서 뭔가를 알 수가 있나요? 아니, 손에는 뇌가 없어요. 손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반대 의미이기도 하고요. 알고 있지 못하는 거기도 한데 근데 동시에 강조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은 실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시 볼게요. 그러한 순서가 말해줍니다. 놀라운 개념을 우리의 손이 놀랍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것을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하기도 전에. 자, 여기는 뒤에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포인트 통으로 밑줄 그을게요. Before our minds do. 여기다 밑줄 긋고요. do는 어법 포인트로 중첩. 자, do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쟤는 대동사입니다. 어떤 동사를 받을까요? 혜린이. do가 받는 동사.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기도 전에. 그렇죠. 얘는 no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동사 do를 써야 돼요. 얘는 만약에 비동사 are를 쓰면 오답이 됩니다. 어법이 나온다면 요거 내면 진짜 어렵겠다. 그죠? 특히 어법 서술형 수정하기로 이런 것들을 a로 고쳐서 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밑줄이 없으면. 자, 그러한 순서가 말해줍니다. 놀라운 개념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이 알고 있다. 우리가 말할 것을 우리의 마음이 알기도 전에. 다음 in fact 앞뒤 소가로 사실상 이것은 자 여기는 볼펜으로 통으로 밑줄 긋겠습니다. This is often the case. 자 서빈아 이거 무슨 의미였죠? 이거 관용 표현이에요. This is the case. 뭐뭐는 사실이다라는 뜻의 관용 구문입니다. This is the case라고 하면 뭐뭐는 사실이야라는 뜻이야. 뭐뭐는 사실이야. 됐죠? 자, gesture. 자, 두 문장 해석을 했다면 반드시 주제문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세 번째 문장 들어가면은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문장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뭔가를 말실수해서 다시 교정할 때 몸이 멈춘대요, 먼저. 몸이 먼저, 손이 먼저, 손을 멈춘대요, 동작을. 그래서 손이 먼저 마음보다, 정신보다 빨리 반응한다는 거였고, 2번도 역시 뭔가를 의식이 하기도 전에 우리의 손이 먼저 반응한다라고 했네요. 정신보다 몸이 더 빠르게 반응한다. 이게 이 글의 방향성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문장. 자 여기는 윤서 해석해 봅시다. gesture. 제스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 나왔던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요? 손이겠죠. 손은 자 mentally prime에서 끊고 word에서 끊고요. 그 다음 so that 앞에 소가로 열고 자 끝에 닫아 주십시오. 자 gesture는 prime. 자 이거는 모모의 수수료를 지불하다 혹은 모모에게 권한을 부여하다라는 뜻인데 정신적으로 단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 일단 제스처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시고요. 프라임에다가도 어휘 포인트 하고 그 다음 so that에다가도 어휘 포인트 할게요. right term에다가는 right에다가 어휘 포인트. 여기는 다 어휘가 중요하겠네요. our lips까지 여기는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의 우리의 손이 정신적으로 단어를 잠깐만요. 프라임 이거는 단어 뜻을 적어주십시오. 준비시키다 적고요. 자 손은 정신적으로에다가도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손은 사실 신체와 관련된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단어를 준비시킨대요. 자 워드에다가도 이건 필요 없고요. 단어를 준비시킵니다. 손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리고 right term 끊어주세요. 자 so that은 붙어있게 되면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의 목적으로 쓰이고요. 올바른 용어가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입술로. 자 뭔가 좀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 3번도 역시 주제문은 상징이에요. 손이 정신보다 빠르다. 손이 정신보다 더 앞서 있다. 이런 주제문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무슨 의미를 받는 거지? 제 그림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까만색 이거 뭐야? 좀 의문인데 이게 뭘까 얘들아? 네, 악마인가 악마? 악마인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겠다. 이 그림 뺄게요 그냥. 자, 왼 앞에 소가를 열고 컴마에서 닫고 사람들이 방해받을 때 R랑 ED 동그라미 할게요. 자, 막다 방해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promise이죠. 그리고 이 ing까지 이 구조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마가짐 당할 때 gesturing 하는 것을 마가짐 당하게 되면 그들은 덜 유창하게 말합니다. fluentl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얘는 자 less도 밑줄 긋게요. less fluently.
덜 유창해집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주제문 정리됐으면 무조건 대용어 연결해야 되고 사람들이 제스처를 막았다요. 자, 그럼 태은이 제스처를 막으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 글에서 제스처는 플러스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걸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논리죠. 그럼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 플러스 3개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덜 유창해집니다. 그쵸? 확실하게 손동작이 막히니까 뇌까지, 언어까지 막혀요. 그리고 their speech 끊고 becomes에서 끊고 halting에서 끊겠습니다. 자, halt가 중단하다의 뜻이고요. 어휘 포인트 하고 자, 얘는 중단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의 연설이 그들의 말이 중단하게 됩니다. because 앞에 소가로 열고 끝에 닫아주세요.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손이 노론 거에다가 어휘 포인트 더 이상 뭐뭐 않다의 뜻이죠. 부정부사입니다. 그들의 손이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음 말을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됐죠? 손을 막아놓게 되면 말도 안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손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연설 같은 거 들어보면 사람들 연설 잘하는 사람들 막 손짓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면서 제스처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음 말들을 생각하는 동작이요. 생각을 해보면 자, not being able to 앞에 꺽쇠 이렇게 꺽쇠 처음 나온 명사일 텐데 사실 소괄호로 잘못 표시해가지고 꺽쇠로 급하게 털었어요. 자, 꺽쇠는 명사 덩어리 길어질 때 쓰는 표시인데 아주 가끔 가다가만 나올 건데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being 위에다가 s 표시하겠습니다. 제스처를 할 수 없다는 것. 자, 은비 이거 플러스 논리예요, 마이너스 논리예요? 마이너스 논리니까 뒤에 빈칸도 혹은 형용사도 다 마이너스 논리가 나와야겠죠. 자, deleterious effect에서 어휘 포인트로 deleteriou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해로운 영향을 갖게 됩니다. 자, 바로 뒤에 땡땡 콜론 찍고 그 영향이 무엇인지 사례가 나올 텐데 사례 중요해 안 중요해? 실전 독해였으면 해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죠. 주절이 끝났으니까. 자, 어떤 식의 독해를 해야 될지 알겠죠? 3월 모의고사에서. 하지만 내신이니까 해야겠죠. 자, 제스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해로운 효과가 있는데 without 앞에 소가로 부사 찾아야죠. 컴마를 찾아서 날리세요. 역시 중요해 안 중요해? 여기 안 중요합니다. 주절로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자, 제스처가 없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논리죠. 우리의 멘탈 과정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제스처가 없다면 우리는 덜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less useful informat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덜 잘 풀게 되며 우리는 덜 하게 됩니다. 설명을 우리의 사고에 대해서. 자, 봐봤자 의미 하나도 없죠. 제스처를 막아두면 다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다음 세 번째, far from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 컴마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far from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자, 뭐뭐와 떨어져서 이거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 하나의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far from이 전치사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far from,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적어주세요. 일단 참고로. 자, 뭐뭐를 제외하고 물론 이 뜻으로 해석해도 의미가 통하긴 하는데 이게 좀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직역하셔도 돼요. 뭐뭐와 떨어져서 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태그는 뒤에다가 이제 우리 그 인스타그램에 태그 알죠? 뒤에다가 따라 이제 매기는 걸 뜻합니다. 얼롱 뒤따라가는 것과는 별개로 혹은 뒤따라가는 걸 제외하고 스피치에 clums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그리고 얘는 서투른 이런 뜻입니다. 서투른, 어설픈. 그리고 컴패니언은 동료, 동반 뭐 이런 뜻입니다. 동료나 동반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컴마가 찍혀 있으면 어차피 부사구로 날아간다고 했고 부사구에는 되게 특이한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복잡한 구문들 다 끼워 넣는단 말이야. 여기 어차피 의미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매몰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가지. 어설픈 스피치, 말의 동료, 어설픈 말의 동료를 따라가면서 따라가기보다는 따라가는 걸 제외하고 따라가는 것과 떨어져서 해봤자 의미 없어요. 자, 뒤에가 중요합니다. 제스처가 나타냅니다. 주요한 장점과 역할을. 자, 엣지는 장점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밑에는 좀 의역이 있네요. 장점으로 번역하겠습니다. 뜻 다 적을게요. 엣지, 장점. 또 무슨 뜻 알고 있어요? 쉬운 거. 모서리도 많이 쓰이죠. 엣지, 모서리.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적을게요. 커팅 엣지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커팅 엣지 적어주십시오. 얘는 최첨단의란 뜻입니다.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왜 최첨단인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기 쉽게 알려줄게. 커팅 엣지가 왜 최첨단이냐면 우리 커터칼 알죠? 커터칼. 그치? 이 커터칼이잖아요. 자, 커터칼에서 요 앞부분이 좀 무뎌졌어. 갈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 부러뜨리죠. 그러면 이 잘린 단면은 어때요? 뾰족하겠죠. 그래서 커팅 엣지는 잘려나간 단면을 뜻하거든. 여기 옆에 뜻 봐봐봐. 최첨단 한자어로 가장 최근에 뾰족한 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커팅 엣지가 한자어랑 영어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팅 엣지는 최첨단이라는 뜻입니다. 잘려나간 가장 끝, 가장 예리하고 가장 확실한 것을 뜻하는 단어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모모와 떨어져서, 즉 모모를 논외로 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런 서투른 동반자, 언어의 동반자로 이 꼬리표 붙이는 걸 제외해버리고, 이건 그냥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걸 제외해버리고 제스처라는 건 사실은 이 주요한 장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에 대한 장점이 되어줍니다. 됐죠? 장점이 되어준다. 자, 됐고요. 자, 이 글의 주제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정리가 됐어요. 언어보다 누가 더 앞서는 거예요? 누가 언어를 이끌어주는 거야? 동작, 손동작, 그렇죠? 몸짓이 언어를 이끌어준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단어 적을게요. 좀 혹시 모르니까 뭐뭐를 선행하다란 뜻의 단어 proceed 요 단어로 서술형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뭐를 선행하다 이거든요. 얘랑 똑같은 뜻의 단어가 바로 be followed by예요. 이것도 뭐뭐를 선행하다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뒤따름 당한다라는 건 앞에 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주제문 영작하는 거 나와도 좀 어렵게 날 수 있겠네요. precede, 프로 아니에요. 풀이에요. 미안해요. precede, 그리고 be followed by 이런 표현들로 단어의 주제문 영작이 나올 수 있겠다. 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애저 제너럴 룰 앞뒤 소가로 일반적으로 it's better에서 끊고, 자, better에다가 어휘 포인트, 이거 더 낫습니다. if 앞에 소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way에서 닫을게요. 그리고 inich 앞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 ordinary 디베이트에서 닫고, to which 앞에 대괄호 열고, pertinent에서 대괄호 닫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자. 체리가 이것이 더 일반적으로 굉장히 더 나을 것입니다. 자, 만약 뭐라면 너의 정의가 끊어주세요. 너의 정의가 correspond에서 끊어주십시오. 이거 상응하다 또는 일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뜻이 하나 있긴 한데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다. 서신왕래하다라고 하거든요.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다라는 뜻도 있어요. 너의 정의가 뭐 한다면? 일치한다면이겠죠, 여기서는. 자, 단어가 첫 문장부터 너무 어렵다, 그지? 아마 이거 첫 문장 보고 애들 많이 포기할 것 같아요, 이 지문은. 자, 지금 이거 다 기출인 거 알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2학년 모의고사 이런 거 나와요. 어떡하려 그래? 찍는다니 첫 문장에서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첫 두 문장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건 더 좋습니다. 너의 정의가 일치하는 게 좋아요. 자, as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어퍼 포인트.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고 뒤에 있는 as는 만큼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자,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correspond가 일치하다 일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사가 나와야 돼요. 부사. closely. 가깝게 일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방식이랑. to the way도 앞뒤 소가로로 한번 묶어볼까요? 자, 가능한 한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in위치에다가 어퍼 포인트. 자, 혜린이 in위치의 기능을 말해보자. 뒤에 그렇죠. 완전한 뒷문장으로 수식이죠. 완전한 뒷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이고요. how는 당연히 같이 쓸 수 없겠지. 자, 해석해볼까요? 세리, 어떤 방식과 일치해야 되나요? The term,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죠. 자, 끊어주시고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is used에다가 upper 포인트 할게요. 그리고 is랑 ed 동그라미 in the kinds of debate니까 어떠한 종류의 논의에서. 자, 여기서도
debate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to which에다가 어법 포인트, 그리고 pertinent에다가 어휘 포인트 이렇게 3개 표시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논의의 종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가능한 한 일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디베이트를 다시 한번 to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또 나왔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무슨 역할을 한다고? 뒷문장이 완전하고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pertinent는 관련된 이란 뜻이에요. 아우, 졸리다. 오늘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겠네. 거기다가 몬스터를 놓고 왔어요. 몬스터를. 이게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원래 3개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는데, 예, 제 카페인 중독이거든요. 예, 항상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은 5개까지 볼 수 있을 거야. 예, 이미 내가 이 얘기를 1학년 애들한테 했다. 걔네 뭘 했는지 알아? 성남고 애들이 뭘 했는지 알아? 3년만 살아있으래. 3년만. 네. 너무하죠. 역시 숭여고밖에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자, 3년만 살아있다라니 뭐야 그게? 자, however, 그러나 there will be occasions에서 끊고 occasions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얘는 경우나 때, 행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경우나 때. 그러나 때가 있을 겁니다. where 앞에 대괄호 열고요. 그리고 necessary에다가 대괄호 닫아주십시오. 뭐야, 이게 잘못 좀 이상하게 닫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예. where에다가 어퍼 포인트. 보통 occasion은 시간 명사로 때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when으로 수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긴 where이 왔잖아요. 이런 거에 당황하지 말고요. 자, where은 상황이나 조건 같은 것을 수식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occasion을 경우,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appropriat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이거 뜻이 뭐니 혜리나? appropriate. 그 적절한, 타당한, 괜찮은 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이 적절한 상황이고요. it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to에다가 동그라미,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자, it에다가 가s, 그리고 to에다가 진s 표시할 거고, 어우, 진짜 두 번째 문장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해놨어요. 자, 코인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여러분. 어우, 특별한 뜻이 나왔습니다. 혹시 코인이 동사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동사로. 처음 봤어요? 몇 번 나오지 않았나? 코인. 조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어하다. 한국어도 모르겠지. 조어는 단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단어를 만들다. 꼭 외워주세요. 이것도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special use to에서 끊고요. 자, 특별한 용법 제가 끊어주시고요. 이거 원래는 첫 2문장에서 결판을 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여러분들 이례적입니다. 첫 2문장을 못 알아먹게끔 써놨어요. 여기가 함정이에요, 오히려. 이건 뒤에 가면 아마 되게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차라리 얘는 빠르게 뒤에 예시로 넘어가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게 맞겠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더 나을 겁니다. 너의 정의가 일치해야 돼요. 가능한 한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해야 돼요. 어떠한 논의에서. 너의 주장이 관련되어 있는 그 논의에서.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은비가 해보자. 이게 뭔 말인가요? 곁가지나 사족이나 미사역을 다 쳐내고 핵심만 간결하게 패러프레이즈 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이 사고력이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번역만 하고 끝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머리가 아파야 돼. 이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국어죠, 사실상. 해요. 빨리 해야 돼. 이거 해내야 돼. 이거 2학년 모의고사예요. 실제 나왔었던 거잖아. 여러분의 정의가 여러분의 주장이 관련되어 있는 그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가깝게 일치하면 좋다. 정의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아마 용어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의 정의. 내가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가 일반인들이랑 대중적이어야 좋다는 거겠죠. 일반인들과 일치해야지 좋다고. 보통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하면 가깝게 일치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대중적이어야 한다. 아닐까요? 나만 이해했나요? 거의 비문학이지? 오히려 국어 비문학보다 더 어려워. 한글을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문장들이 고3 때는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나. 자, 여기 however가 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혜리나? 그러나 이렇게 접속부사 however나 therefore 같은 접속부사들은 문장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맨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문장의 끝에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어디 나와도 무조건 제일 먼저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러나부터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맨 뒤에 있어도요. 해석해보자. 자, 그러나 뒤집히겠죠, 주제문이. 첫 문장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대중적이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나 나왔으면 뒤집으면 어떻게 돼? 그러나 내 정의가 특별해야 된다 혹은 독특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방향성이 잡히네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정리 안 한 애들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다시 혜린 해석해보자. 그러나 there will be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적절한 경우예요. 심지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코인. 그렇죠. 코인은 좋아하다, 단어를 만들다의 뜻이고요. used to 용법이죠. 특별한 용법. 자, 이때 special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used to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네요. 특별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할 때도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what. 자, philosopher's call. 자, 이때 여러분들 what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through에다 여기 유수에서 여기서 이렇게 소괄호 열어주세요. through에서. 그리고 끝에서 닫아주시고요. 자, 뭐뭐를 통해서니까 what부터 끝에까지가 명사 덩어리로 의, 주, 동을 형성할 겁니다. 여기서 의, 주, 동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stipulative에다가 어휘 포인트 더해주십시오. 띄어쓰기가 되어야 돼. 띄어쓰기가. uses. 그리고 through what부터 끝에 definition까지가 어법 포인트고, 그리고 stipulative에다가 약정적 정의라고 적겠습니다. 자, 근데 약정적 정의가 무슨 의미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이건 뒷문장에서 풀어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부사구였기 때문에 앞에 주절 중심으로 요약을 끝냈어야 돼. 그러나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 여기서 끝냈어야죠. 뒤에 가면 아마 헷갈려서 풀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this 끊어주시고요. will be the case 끊고 또 나왔네요. 자, 은비 아까 이거 무슨 뜻이었니? this is the case. 무슨 뜻이었어? 뭐뭐는 사실이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거든요. This is the case.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 This would be the case. 똑같은 뜻이겠죠? 이것은 사실일 것이다. 자,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아예 where부터 끝에까지 앞뒤 대괄호 표시하고요. 자, 렉시콘은 어휘입니다. 어휘. 자, 현재의 어휘가 not able to make 끊고 distinction에다가 어휘 포인트 구별할 수 없어요. 대답의 대가로 대답의 대가로 그리고 you think에서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 절 안에 삽입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무조건 구조 분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날려야 됩니다. 자, 은비 해석해보자. 이것은 사실일 겁니다. 자, where부터 이 끝에를 소가로로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여러분? where부터 끝에까지를 소가로로 바꾸고, 미안해요. 제정신이 아니네요. 자, where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경우에서 이렇게 부사절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앞에서 문장이 끝났고 수식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경우에서. 경우세는 뭐야? 경우에서. 진짜 제정신을 못 차리네. 자, 어떠한 경우에서. 자, 다시 해석할게요. 은비. 이것은 사실입니다. 문장이 끝났고 어떠한 곳에서라는 부사절이에요. 어떤 곳에서? 현재의 어휘가 구별할 수 없을 경우에서, 없는 경우에서, 없는 곳에서. 됐죠? 자, 어떤 구분인가요? 이 대은 대괄호로 앞에 있는 distinction, 구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서 사실이 될 수 있다.
이때 this는 지시어기 때문에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어우 진짜 어려운 글이죠. 자 이때 this가 의미하는 게 뭐니 은비야? this 특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용어의 정의가 특별한 용법에서 이런 약정적 정의, 그러니까 뭔가 약속하고 정해졌던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경우가 바로 어느 경우냐면 어휘가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래요. 이걸 한 방에 이해했으면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서 쉽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역시나 예시가 나오죠. 예시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앞에서 주제문을 정리해야 되는 신호가 되는데 두 번째가 하나 더 있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시를 정리하는 건 앞문장의 주제문일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앞문장의 주제문인데 못 알아듣게 써는 경우. 아무도 못 알아듣게 써는 경우. 그럼 바로 예시를 주거든요. 주제문이지만 못 알아듣게 써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얘는 못 알아듣는 경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꾸로 예시를 보고 올라와서 이해해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나 이 세 문장 그냥 한글로 갖다 주고 이해해봐. 이게 무슨 의미게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이거. 이건 못 알아들으라고 써놓은 문장이니까 못 알아들으셨으면 돼요. 됐죠? 못 알아들었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었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용어는 대중적인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지만 특별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철학적일 때. 철학적으로 구분해야 될 때. 됐죠? 한번 봅시다, 예시를. 철학적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죠. 네, 철학적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네, 철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사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해야 되는 게. 자, 예를 들면, 자, 이거 예시가 중요한 지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term 하면 자, 다이어인데 대표적인 뜻이 용어예요. 우리는 용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어로. 자, 이때 ordinary language에다 밑줄 그으세요. 일상어입니다. 직역할게요. 일반적인 언어, 일상어. 일반적인 언어로 된 우린 용어가 없습니다. 대답해 대괄호 열고요. 자, 끝에 대괄호 닫을게요. 그리고 대세다가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기억을 설명해주는 용어예요. 자, 대답해 대괄호. 그 다음에 something에서 닫고요. 그리고 다시 앞에서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용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혹은 일상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언어 안에, 일상적인 언어 안에 용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that은 앞에 있는 용어, term을 수식합니다. 기억을 서술하는, describe는 묘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서술하다, 기술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어떠한 기억을 기술하는, 그 다음 that에다가 어법 포인트 천천히 볼게요. 그리고 not necessarily 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닌, 어떠한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닌 그러한 기억을 묘사하는 언어를 일상 언어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대용어 연결할 줄 아는 친구는 이해가 갈 거고요. 연결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갈 거야. 자, 유진아. 일상 언어, ordinary language는 어떤 단어를 받을까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장에서. ordinary language. 앞문장 전체죠. 1번 문장 전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 일상적인 자, 첫 두 문장이요. 자, ordinary us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쓰인 언어의 정의. 이게 바로 일상적인 언어예요. 일상어. 됐죠? 근데 우리는 일상어를 가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용어를 가진다예요. 이해했나요? 우리는 특별한 용어를 가진다. 됐지? 일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즉 특별한 용어를 가집니다. 그리고 기억을 묘사하는 거고요. 근데 반드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니에요. 그리고 the person에서 앞에 대괄호 여세요. 그리고 experience에서 대괄호를 한번 닫아주세요. 여러분 앞에서 문장이 완전히 구조적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다시 반복된다면 뭐라고 했어요? 수식이라고 했죠? 관계대명사 문장의 10중 8구는 the person에다가 어법 포인트 그리고 has experience에다가 어법 포인트 하고 이 having it은 앞뒤 대괄호 표시로 수식어구로 또 묶어주세요.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아닌 그러한 기억을 기수라는 용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시인데도 못 알아들으라고 써놨어요. 아직까지도 주제문이 잡히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제 5번부터 다시 한번 보는 게 맞을까요? 밑에 쉬운 예시가 나올 겁니다. Such a thing에서 끊어주십시오. 자, 그러한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또 예시로 예시를 또 들고 있습니다. 예시에 대한 예시예요. 예를 들어 그러한 것, 자, 이때 such에다가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such a thing이 의미하는 게 뭐니, 태연아? 그러한 것이 의미하는 게 뭐야? 바로 앞문장에서 지칭되는 거거든요. 기억이 아닌 기억이에요. 적어주세요. 자, 기억이 아닌 기억이라는 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f 앞에 소가로 열고 메모리즈에서 닫아주십시오. 내가, 자, somehow 앞뒤 소가로하고 어쨌든이란 뜻이고요. 내가 어쨌든 너의 기억을 공유하려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아닌 기억. 자, 기억이 아닌 이거 다시 조금 늘려서 쓸게요. 기억이 아닌 기억이 일상 용어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자체를 의미합니다. 앞문장 전체를 의미하니까 기억이 아닌 기억이 일상용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어쨌든 당신의 기억을 공유하게 될 때. 예를 들면 또 콜론이 나와 있죠. 나는, 자, 메모리 타입 익스피리언스 끊어주십시오. 기억과 같은 유형의라고, 자, 하이프는 형용사를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 타입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예를 들면 나는 기억 형태의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버세모, 이것이 아마도 of someth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여러분. 자, of something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 특히 of 더하기 명사가 나오게 되면 형용사가 되거든요. 얘는 뭐뭐에 관련된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됩니다. 관련된. 자, 다시 보겠습니다. 기억이 아닌 기억이 일상용어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하면 특별한 용어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당신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고, 나는 어떤 기억 형태의,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아마 무언가는 아닐 것이다. 뭐에 관련되어 있진 않을 것입니다. 대답에 대괄호 열고 experience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내가 실제 경험한 건 아니죠. 자,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나요? 이 두 번째 예시에 대한 예시를 보니까 기억이 아닌 기억이 의미하는 건 남의 기억을 뜻해요. 남의 기억인데 내가 그걸 전해 들었을 때 기억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어떤 기억 유형의 형태를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기억은 아니죠. 남의 기억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 to call this memory 끊어주시고요.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misleading에다가 어휘 포인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은 다시 결론으로 돌아옵니다. 용어를 만드는 것, 정의가 중요한 글이었거든요. 용어에 대한 정의.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은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용어를 만들다라고 했죠. 용어를 만들다, 조어하다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학자들이 특별한 용어인, 자, 이 퀴지 메모리라고, 이거 유사의란 뜻입니다. 유사의 기억, 유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수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들어본 적 있죠, 수도. 수도 사이언스 들어본 적 있니? P가 묵음이야, 라틴어라서. 못 들어봤어요? 이거는 이 수능 단어니까 외울게요, 여러분들. 이게 유사위란 뜻이에요. 수도라고 있습니다. 수도 여부? 유사도가 뭐야? 아, 미안해요. 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자, 유사도가 뭐야? 수도. 유사 과학이죠. 유사과학, 미신 같은 거 얘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수도. 그래서 둘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유사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면, 자, 은비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뭐 되게 여행지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왔어요. 그럼 본인의 기억이죠, 이건? 근데 이걸 나한테 들려줬어. 그러면 나는 은비의 기억을 공유당했거든요. 그럼 내가 이 기억은
나의 기억인가요?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실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억도 아니죠. 기억이지만 기억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유사 기억이라는 용어로 전문가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다음 투 앞에 소가로 열고요. 알맹이가 없는 글이에요. 투 앞에 소가로 끝에 닫고 refer to는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얘는 어법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항상 전치사 to를 붙여서 쓰는 일형식 동사예요. 뭐뭐를 언급하다의 뜻이고요. 자, 이러한 hypothetical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가상의, 가설의 라는 뜻입니다. 가상의, 가설의. 자, 이러한 가상의 기억. 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 특기점이 뭐냐면 유사한, 가상적인 이런 단어들 막 쓰고 있고요. 또 진짜가 아닌, 기억이지만 기억이 아닌 뭔가 가짜의 느낌을 풍기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가상의 기억과 같은 like도 여기 하이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이런 가짜 기억들, 가상의 기억들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다.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가 주제문의 방향을 예시를 통해서 잡았기 때문에 위에서 이해 못했던 걸 다시 올라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풀 수가 없죠. 이건 밑에서 올라왔어야 돼요. 이건 절대 위에서 보고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위로 가볼까요? 자, 유진이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봅시다. 이 질문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일반적인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더 나을 겁니다. 뭐가? 너의 정의가 가능한 한 가깝게 일치해야 돼요.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게 원래 좋습니다. 어떠한 논의에 있어서 그 주장이 관련되어 있는 논의에서. 자, 뒤에 수식어구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 내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실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평범해야 되는 게 일상 용어로 쓰이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기억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어떠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거나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예요. 와, 나 되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 근데 이게 내가 경험한 건지 남이 경험한 건지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3번.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진술은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주제문이에요. 여기도 주제문이 암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의 어휘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구별을.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분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때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해서 철학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중요한만 가져가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구분을 만들 수 없는 현재의 어휘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구분이 되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억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하나라도 놓치면 이거 이해 못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일상적인 용어 하나 갖고 있어요. 기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기억이라는 용어를. 근데 그게 반드시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경험했던 기억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더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볼게. 뭐가 있을까? 좋은 예시 하나만 던져볼래? 나 기억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준 기억일 경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나 기억나. 좀 이따 예시 찾아줄게요. 우리 GPT에게 우리 신에게 한번 오라클을 받고 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내가 진짜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기억이라는 용어를 좀 모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면 너가 기억이라는 것을 공유할 때 발생해요. 이 너의 기억이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 들려줬는데 이걸 내 기억처럼 얘기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억을 기억 유형, 여기서도 메모리 타입이 의미하는 건 가짜 기억이에요. 메모리 유형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기억 유형의 경험. 실제 내가 경험한 게 아니지만 기억처럼 보이는 혹은 기억에 가까운 경험이고요. 근데 이건 내가 경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유사 기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가 이걸 주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예시가 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키워드가 될 것 같지만 진짜 수능 문제였다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보다는 위 두 문장, 이 세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았어야 돼요. 용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예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존재한다.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건 끝까지 봤으면 아마 더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는 내가 진짜 경험하지 못했었던 드라마 같은 이런 유사 기억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것도 좀 알맹이를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는 글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자, 처음부터 예시가 나와요. 주제문은 맨 뒤에 나오겠죠. 이건 생각을 해야 돼. 글의 중심 내용은 분명히 뒤에 나올 겁니다. 이 사람 뭐야, 방시혁이야? 대세다가 업보 포인트 하세요. 상상해 봅시다. 너의 보통은 스틴지는 그 구두쇠위란 뜻입니다. 구두쇠위. 인색한이라고 한자어로 많이 표현하죠. 네 구두쇠 친구가 delight, 기뻐하고 있어요. 자, in 앞에 소가를 열고 일단 present에서 닫고 buying에다가 업보 포인트, 얘는 사형식입니다. 사람 삼을 목적어 두 개가 나와요. 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나서 되게 기뻐해요. after 앞에 소가를 열고 끝에 닫고요. 자, generosity 부스터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generosity가 관대함이란 뜻이고 부스터는 촉진제란 뜻이거든요. 뭔가를 촉진하는 물건이나 약 같은 걸 촉진제, 부스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가정이에요. 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대함 약, 이 알약만 하나 먹으면 사람이 관대해지는 약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가정의 상황입니다. 상상하는 거. 관대함이 뭐니, 유진아? 관대함. 아까 나왔었던 스틴지의 대리버거든요. 스틴지가 인색한이면 남들의 사정을 잘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어떻게 보면 내 이익만 고집하는 게 인색하는 거야. 인색한 거.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거. 관대함은 관용적인 것을 뜻하고요. 마음이 넓은 거고요. 쉽게 말하면 착한 거예요. 마음이 넓고 남을 잘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관용입니다. 그러면 자, 관대함 촉진제 혹은 관용 촉진제를 먹은 뒤에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네요. 착해지니까 사람이. 근데 친구가 만약에 구두쇠 친구가 약 하나 먹고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느끼세요? 의심할 바 없이 뭔가가 있습니다. praiseworthy에서 앞에 대가로 끝에 닫고 praiseworthy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얘는 칭찬할 만한이란 뜻입니다. 자, 뭔가 그 행동에 대해는 칭찬할 만한 점이 있어요. pleased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ED 동그라미. 너는 아마도 기쁠 겁니다. 이거 별표 3개 하세요, 여러분. pleasing 쓰면 안 돼요. 자, 너는 아마도 기뻐요. 그 선물을 받게 돼서 기쁠 겁니다. 그쵸? 기분 좋죠? 이 구두쇠 친구가 약 하나 먹었더니 갑자기 착해졌어. 나한테 선물을 막 줘. 그럼 기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너는 말할 거예요. 땡큐라고.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이란 얘기고요. 자, 6번에다가 별표 삽입 적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변화는 전체적으로 자, satisfying도 어휘 포인트 할게요. 만족을 주는 거니까 ing 형태의 형용사가 맞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전문가의 어떠한 의견이 나오네요. 인용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포이그젠플입니다. 자, 여기서 주제문을 정리하는 걸 시도는 해봐야 돼요. 친구가 약 하나 먹고 관대해졌다. 근데 이거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러면 관대함은 어떤 거예요? 나는 시도는 한번 해볼 것 같아.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또 다른 인용문이라는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관대함은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없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근데 이건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뭐 경지에 올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자, according to 자그제브스키에 따르면 미국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관대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쵸? 자, 하나 알약 먹고 갑자기 선물 주는 건 관대해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왼 앞에 소가로 열고 컴마 닫아주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칭찬하게 되면 캐릭터는 성격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미덕을. 자, 여기서 virtue는 미덕이란 뜻이고요. 예를 들면 generous, kind, courageous, etc. etc라는 기타 등등이란 뜻이에요. 기타 등등. 네.
예, 목에 쓰였네요, 목에. 자, 그러니까 약간 무늬가 생겼어요, 무늬가. 네. 자, 다음. A person 후 앞에 대괄호 열고 기프트 닫고요. 주어와 동사의 핵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여기다가 SV. 선물 한 번 준 사람 관대한 게 아닙니다. 자, instead 앞뒤 소가로. 그리고 어휘 포인트 할게요. 양보와 재진술 구조예요. 여기 별표하고 삽입 적어주세요. 특히 고3 모의고사는 사실 이 구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삽입 문제에서. 양보 재진술. 부정이 나온 다음에 진짜 주제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테드로 시작을 하면 바로 앞에 부정 양보절이 있어야 돼요.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한 발짝 물러나야만 인스테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isn't generous랑 instead가 연결될 수 있다. 선물을 한 번 준 사람 관대한 게 아니에요. 뭐뭐가 아니다. 오히려 대신에 관대함은 자 stable 중요 단어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stable part. 안정적인 일부입니다. 도덕 정체성의 안정적 일부이죠. 여기선 강조의 의미겠죠. 자, 관대함이라는 건 알약 한 번 먹고 한 번에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일부가 되어야 한다니까 지속성을 의미하겠네요. consistent를 바꿔서 쓸 수 있겠죠. consistent 안정적인, 일관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대신에 관대함이란 어떤 도덕 정체성의 일관적 특징, 안정적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an emotional habit 앞뒤 소가로 대답해 대가로 아에서 닫고 어퍼 포인트는 대시랑 자 대시랑 who you are에다 밑줄 긋게요. 의주동 자 그것은 자 who you are는요 이렇게 의문사 who와 주어 동사 주어 비동사 구조가 쓰면 누구누구의 모습으로 번역해요. 이거 의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도 좋은데 약간 의역이 해석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구누구의 모습을 who you are라고 해요. 특히 현재 시제니까 너의 현재 모습. 자 그럼 퀴즈 낼게요. 자 세리 who my father were who my father was면 안 되지. who my father was 해석해봐. 나의 아버지의 과거 모습. 그죠? who my uncle was 세리 했고 은비 who my uncle was 나의 삼촌의 과거 모습이에요. 나의 삼촌이 누구였는지 물론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관대함은 안정적인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의 도덕 정체성에 그리고 그것은 감정적 습관이죠. 자 여기서도 습관에다가 어휘 포인트 계속 연결되는 어휘들이에요. 습관이 의미하는 게 뭐니 은비야? 지속성이죠. 안정성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행동을.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감정적 습관이 된다. 너가 누구인지 혹은 너의 모습, 너의 현재 모습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감정적 습관이 바로 관대함이다. 자 결론입니다.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얘도 삽입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개인적으로 좀 삽입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모든 문장 쪼개기로 연습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덕이란 커마 앞뒤 소가로 아에다가 V 표시하고요. 어퍼 포인트는 virtue랑 아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자 그러므로 as opposed to는 뭐뭐와 반대하여 라는 뜻이고요. 뭐뭐와 반대하여. 자 그러므로 미덕은 non-typical에다가 어휘 포인트 비전형적인 이란 뜻입니다. 비전형적인. 그리고 impulse는 충동이에요. 자 그러므로 미덕은 비전형적인 충동과 반대해서 바로 너의 성격의 역사. 자 여기도 히스토리에다가 어휘 포인트 대용어 연결을 계속해야 됩니다. 역사가 의미하는 게 뭐니 혜린아? 이 사람이 원래 예? 앞에 대용어로 연결해야지. 지속성과 안정성이죠. 지속성 특히 과거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게 역사잖아요. 지속성과 안정성을 의미하는 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결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덕은 그럼 미덕은 어떤 단어의 대용어니 혜린이? 앞에 나왔던 관대함이죠. 관대함을 앞에서 이제 관대함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다가 갑자기 미덕이라는 용어로 바꿔치기를 했잖아. 그렇죠? 이거 의식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 그러므로 관대함이란 개인적인 역사의 결과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관대함이란. 자 그들은
자, what of who you are에서 who you are에다가 어퍼 포인트, 너의 현재 모습의 일부가 될 것이며, 자, as 앞에 소가로 열고요, 끝에 닫고요, 그리고 how부터 끝에까지 어퍼 포인트 하고, 역시 의주동으로 반복이 되네요. 의주동. 의주동은 명사를 만들고 was랑 ed 동그라미, 너의 성격이 형성된 방식의 일부이다. 자, 이런 문장들은 너무 현학적이죠? 알맹이가 없어. 너무 추상적이니까 패러프레이즈 해보자. 그들은 뭐다? 너의 현재 모습의 일부이기도 하고 너의 성격이 형성되어 왔던 방식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태은이. 물 먹는 거 막았다. 네, 이게 무슨 의미야? 이 관대함이라는 것은, 미덕이라는 것은 너의 현재 모습이기도 하고, 이건 현재의 단편적인 모습이죠. 이것만 하면은 사실 오답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의 성격이 형성되었던 방식의 일부. 이건 역사죠. 지속성이죠. 두 개를 합치면 지속성이 되겠지. 빨리 물 마시고 싶어서 그냥 강제로 끄덕끄덕 한 것 같은데, 요 두 개를 합쳐서 지속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건 사실 버려야 되는 문장이에요. 긴장감 속에서 빠른 속도로 이 문장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그러므로, 자, 여기 봐봐. therefore가 나오잖아요. 최종 결론이 중요해요, 결국은. 이런 앞문장들보다는. 자, 여기는 정원이 해석해보자. 그러므로, 즉각적인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이거 플러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야? 즉각적인, 즉시의, 마이너스 단어죠. 왜냐면 이 글에서의 플러스 단어는 지속이거든요. 안정적인 거. 인스턴트는 즉석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이며, 그래서 마이너스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즉각적인 미덕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됐죠? 즉각적인 관대함은 존재할 수 없다였고요. 마지막 popping appeal, 숨이 상관이네요. popping appeal은 처음에 나왔었던 generosity 부스터예요. 알약 하나를 튕기는 거, 이게 튕겨 먹는 거. 알약 하나 먹는 게 can make에서 끊고, 자, you에서 끊고 better person에서 끊어주세요. 알약 하나 먹는 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는 만들어줄 수 없죠. 마지막도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내용 정리해볼게요. 주제문 키워드로 정리해야 돼. 유진이가 해보자. 관대함은 일시적일 수, 다시 일시적인 관대함은 관대함이 아니다죠. 그렇지? 처음부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첫 번째 문장부터 거의 한 9번째, 10번째 문장까지 봐도 주제문 잡기가 쉽지 않은 글이에요. 이건 그냥 강제로 외우는 게 나아. 관대함은 일시적인 특성이 아닌 지속적인 역사의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자, 그림은 다음부터 뺄게요. 네. 저는 이거 완성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네, 너무 초등학교 동화집 같긴 하다. 야. 아, 우리 복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10분 남긴 했는데 사실 오늘 어려운 글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치?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간단하게라도 주제문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 얘는 그래도 쉬운 편이었죠? 위대한 과학자들은 여러 히트작을 갖고 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뉴턴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발명들을 해냈고요. 과학적인 발명을. 근데 이런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근거로 제시되었어요. 첫 번째, 한 번 성공하면 그 지위만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이 이어질 수 있는 것. 그 성공이 여러 가지 성공의 요인들을 끌어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재능 자체가 다른 성공을 그냥 애초에 만들어내는 것. 재능 덕분에 어차피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두 가지 근거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걸 합쳐서 매튜 효과라고 했죠. 한 번 성공하는 사람이 계속 성공하는 거. 자, 그리고 매튜 효과에 대한 근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끝납니다. 화자의 어조로 알맞은 것은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questionable 같은 의문형의 어조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것도 제스처가, 손 동작이 머리보다,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수정하기 전에 손짓이 먼저 멈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한창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 바꾸려고 할 때 좀 멈칫하죠. 이제 말이 꺼내기도 전에. 그래서 손이 말보다 빠르다. 이 정도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담 문제 같은 거 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손이 말보다 빠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손이 우리의 사고를 선도한다. 이렇게 좀 고급진 용어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헬이었죠. 단어도 굉장히 어려웠고 표현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얘는
근데 첫 세 문장에서 사실 주제문의 키워드를 다 잡아야 되는 글이었고요. 얘는 세 문장 보고는 아마 한 번에는 풀기 힘들었을 것 같고 예시를 보고 쉬운 예시를 보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 문장들을 해석했었어야 돼요.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예요. 일반적인 용어로 모든 중요한 의미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을 위한 용어를 구분하자.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고 예시로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억과 유사기억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위한 용어 구분을 하자 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지문. 자, 관대한 부스터가 첫 문장부터 나왔죠. 관대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역사의 결과이다. 지속적인 성격의 특성이지 일시적인 혹은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는 특성이 아니다 였습니다. 이거 미덕이란 단어로 중간에 바꾸긴 했지만 결국 관대함이라는 단어가 줄을 이뤘기 때문에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키워드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대함의 특성, 관대함의 정의가 이 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속성과 역사성 혹은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고된 하루였다. 아침부터. 아이고야. 자,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복습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까지 해서 총 몇 지문인 거지, 지금?